뭐 세척을 하면 그 코에 있는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될 수 있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코 점막이 마른 경우 굉장히 그 코의 기능을 저해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코 세척을 해서 수분을 좀 공급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렇다고 사실은 그 코 점막 성분이 그 세척 성분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. 그래서 너무 자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고요. 뭐 예를 들어서 그 비염이 있는 환자가 축농증, 부비동염, 축농증 같은 게 있어서 노란 코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코가 건조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요. 단순히 그 알러지 비염만 있는 분이 꼭 세척을 해야 되냐 이런 거 그렇진 않아요. 왜냐면 알러지 비염 환자들은 그 콧물 자체가 굉장히 좀 탁하지 않고 그냥 물처럼 나오는 콧물이라서 꼭 그 자체만으로도 계속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무조건 세척을 해야지만 낫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렇진 않지만 요즘같이 이제 미세먼지가 많고 이럴 때는 외부에 있는 그런 먼지나 이런 거를 집에 들어왔을 때 간단하게 간편하게 세척을 해서 씻어주는 게 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세척도요 이제 해 보시고 그 환자분마다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세척을 했을 때 소금물의 농도나 아니면 이제 온도가 맞지 않으면 특히 이제 온도 자체에 민감한 비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세척이 오히려 비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해보시고 맞지 않으시면 안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. 코나 목은 일반적으로 자극 없는 온도가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자기 몸의 체온하고 똑같은 온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. 뭐 그렇게 따지면 37도, 36도 정도가 좋은데 뭐 36도 이렇게 되든 그러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갑지 않고 자극되지 않은 온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너무 세게 하시지 않은 게 좋아요.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요즘에 TV나 뭐 광고나 이런 데 보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세척해서 반대 코로 막 죽죽죽죽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코 점막을 이렇게 적셔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가 의미가 있고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또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코랑 귀랑 연결되어 있는 이관으로 들어가서 중이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펌프도 압력을 살살 조절하면 되거든요. 내 손을 조절했을 때 압력이 걸려서 안 들어가면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. 그거를 뚫으려고 세게만 안 하면 되니까요. 근데 이제 주전자 이렇게 줄줄 흐르는 거는 조금 용이하지가 않아요. 사용해 보면 사실은 이제 간편하게 이제 담아서 펌프 타입으로 살살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. 이게 또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는 게 불편하면 환자분들이 안 하게 돼요. 매일 하고 뭐 이렇게 분들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편한 게 장점이 있죠.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 게요. 그런 게 이제 귀로 들어가나 자꾸 살에 들리거나 뭐 요령껏 하시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은 게 그 농도 자체가 맞추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그냥 생리식염수와 같은 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코 점막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또 비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. 근데 그 펌프라는 게 그렇게 비용이 뭐 없을 때는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네네. 뭔가 이제 아무래도 위생적이지 않은 면에서도 그렇고요. 뭐 손에 있는 거를 해가지고 한다. 뭐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코가 건조할 때 좀 묻힌 정도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냥 뭐 이렇게 한다. 뭐 저도 가끔 이제 자기 전에 코가 건조하거나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사실 제품화된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도 있어요.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뿌릴 수 있는 거.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코에 이제 연고를 바른다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다. 근데 너무 건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디 MT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. 근데 뭐 그럴 때 이제 코가 너무 건조하면 약간 적셔주는 정도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 코피 원인에 저희 외래로 오는 환자들의 코피 원인의 95% 이상은 앞쪽 코 점막에서 나요. 가운데 점막에 특히. 근데 거기에 이제 혈관이 많이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쪽이 점막이 헐거나 그러면 이제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가 날 수 있는데 그 허는 가장 큰 이유가 건조했을 때예요. 그러니까 건조하지 않게 코에 연고를 바르고 생리식염수가 뿌려주면 상처가 났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딱지가 떨어질 때도 피가 안 나면서 떨어지는 효과를 주죠.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연고 바르고 그렇게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이제 지져야 되는 경우는 어린아이들은 좀 지키기 좀 그렇고요. 그 어떤 특정 혈관에서만 살짝 건드려도 피가 나는 경우는 혈관을 그
지혈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전기 소작해서 지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내 무릎에 딱지 상처가 나서 딱지가 안 졌어요. 그러면 그 딱지를 뭐 자극을 주고 잡아 떼면 피가 나겠죠. 그러니까 그 딱지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보습도 하시고 연고도 바르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. 혈관이 특별하게만 이렇게 출혈이 경향이 있으면 거기는 이제 그렇게 전기 소작을 하기도 하죠. 어른 같은 경우에. 점막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확실히 그 환절기나 건조한 계절에 코피 환자가 굉장히 많아져요. 여름엔 별로 없어요. 여름에 거의 건조하지 않고 습하기 때문에. 그리고 가습기 쓰시고 집에서 가습기 쓰시고 예. 그 코 세척을 했을 때 그 농도나 그 코 세척액의 온도가 코 점막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세척을 했을 때 그 펌프를 너무 세게 해서 코 점막에 자극을 심하게 주는 거는 좋지는 않으세요.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펌프를 해주시고 대신 이제 그 약간의 소리를 내는 게 목으로 넘어가서 흡입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참고로 너무 세게 하면 그쪽 연결된 이관으로 가서 귀에 중이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살짝 그 이쪽 코로 했을 때 살짝 반대로 숙여 주시는 게 그 중이염 같은 거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